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69강 한자검정 준4급입니다. 찰만, 만 이렇게 발음됐죠.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평평할 만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물이 평평하게 가득 차다는 데서 본뜻은 가득 차다, 가득 널리다의 뜻이다. 설문에서는 꽉 차고 넘치다의 뜻이다 라고 했다. 자, 물이라는 물 뜻과 평평할 만이라는 음을 빌렸지만은 물이 평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차니까 평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잘 결합된 글자로 봐야죠. 찰만자는 물수와 평평할 만에서 음을 빌렸지만은 뭐가 평평하냐? 물이 평평하다. 왜 평평하냐? 찰만이다. 왜 차냐? 물이 평평하니까 가득 찼어. 평평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찰만자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만족. 그 다음 배가 억수로 부르다, 퍼만하다. 물이 가득 찼다, 만수위 이렇게 쓰죠. 찰만. 다음 줄기맥, 맥.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역 받침이 없이 마이로 발음됐죠. 마이. 중국 발음에는 리을 기역 비역 받침인 입성이 발음이 없다. 입성은 짧게 발음나는 발음이죠. 고기육과 오른쪽 부분은 음을 나타내는 길령을 뒤집은 모양. 갈래파, 지류파의 줄임형으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지류처럼 가늘게 몸 안에 흐르는 핏줄에서 줄기, 맥 등의 뜻이 되었다. 요 옆에 글자가 길령자가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중국 간체자는 다시 길령자를 살려놨죠. 그러니까 갈래가 이 몸에서 핏줄이 흐르는 갈래다 해서 여기서 맥, 또 줄기의 뜻이 됐다. 맥, 줄기, 맥으로 구성된 자가 뭐 있을까요? 우리 몸에 동맥, 정맥 할 때 맥이 있고, 또 뭡니까? 산맥, 산이 이어진 거, 또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인맥, 이런 게 줄기, 맥자를 쓰죠. 줄기, 맥자는 고기육과, 이 달월이 글자의 앞에 있을 때는 육달을 해가지고 고기육이죠. 이거를 달월로 곤란합니다. 달월은 오른쪽에 있거나 홀로 있을 때만 달월로 주로 많이 쓰이죠. 이 달월이 왼쪽에 있거나 글자의 밑에 있을 때는 고기육으로 씁니다. 육달월이라 하죠. 줄기맥은 고기육과 길령자를 뒤집어 놓은 데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지류처럼 물갈래처럼 가늘게 몸 안에 흐르는 핏줄에서 줄기, 맥의 뜻을 가지게 된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형성에서 음을 빌렸지만은 꼭 그 글자를 갖다가 붙여야만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글자죠. 다음 볼까요? 마오로 됐죠. 마오. 건문의 자형은 새 깃털 모습이다. 설문에서는 모는 눈썹, 머리카락 및 짐승의 털 모양을 본뜬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모는 사람이나 짐승의 털을 본뜬 자로 주로 모발과 관계가 된다.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털모, 털모. 요게 새 깃털 모양이다. 그래서 털모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모발이 있고, 그 다음에 털과 가죽, 모피가 있죠. 그 다음에 깃털, 모우. 아주 순수한 털, 순모가 있죠. 순모. 털모. 우리 그 반학의 시에 보면은 32세를 이모라 하는데, 이모라 하는 것은 머리가 검은 머리에서 흰 색깔의 모가 털이 나서
두 가지 색깔의 털이다 해서 이모를 32세를 이모라고 합니다. 예. 털모. 그 다음 칠목. 마찬가지로 기역 받침을 무로 발음됐죠. 기역 받침이 없죠. 무. 갑골문의 자형은 사람이 손에 채찍을 잡고 소를 모는 모양으로 본뜻은 가축을 놓아 기르다인데 이것이 파생되어 명사로 가축을 기르는 사람의 뜻하게 되었다. 예. 칠목. 목장할 때 쓰잖아요. 예. 칠목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백성을 다스린다. 목민. 다산정리학경의 목민심서가 있죠. 그 다음에 종교에서 목사가 있죠. 목사. 그 다음에 소치는 어린아이 목동이 있죠. 예. 또 짐승들을 놓아 기른다. 방목 있죠. 방목. 예. 칠목. 예. 칠목은 소와 옆에 칠복으로 구성되어서 소를 놓아 키우는 거다. 예. 여기 채찍을 들고 소를 놓아서 키운다는 뜻이죠. 털모는 새깃털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그림이죠. 그림. 예. 다음 볼까요? 무사무. 무사무를 자꾸 호반무 하니까 호반이 호수인 줄 아는데 호반이 무사입니다. 예. 창을 상형한 창과와 요 창과가 있죠. 요하고 여기 점을 찍이 이래 된 겁니다. 발바닥을 상형한 거칠지로 구성된 자이다. 갑골문의 자형은 사람이 창을 잡고 나아가 무사가 되었음을 표시했다. 본래의 뜻은 용명에서 무사의 뜻이 되었다. 설문에서는 무는 전쟁을 그치게 하는 공이 있어서 만든 자이다 라고 했다. 그럴문의 반대의 뜻으로 쓰인다. 예. 두 가지 뜻이 있죠. 이게 창과고 거칠지는 발이죠.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사다. 또 하나는 창을 들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칠지니까 멈추게 하는 게 무사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똑같이 무사를 뜻한다. 무사무와 관련된 글자가 뭐 있을까요? 첫째 무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사의 공을 이룬 무공이 있고, 반대의 문무, 그죠? 문반, 무반, 그죠? 네, 문무. 그 다음에 무로서 공을 이룬 사람, 충무공, 이순신이 충무공이죠. 예. 무는 문충공, 재치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무사무. 예. 이 회의자의 대표적인 겁니다. 거칠지와 창가로 구성된 두 글자가 모여서 뜻을 가진 회의자의 대표적인 예시를 할 때 무사무자를 씁니다. 근데 요의 모습이 창과의 모습의 변형입니다. 다음 힘쓸 무. 무로 발음됐죠. 일을 하는데 힘을 요구하는 힘력과 음을 나타내는 힘쓸 무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뜻은 힘쓰다, 일에 종사하다이다. 요것도 힘쓸 무고 여기다 다시 힘력을 더 추가한 거죠. 예. 그래서 힘쓸 무. 무는 음에서 빌렸고 힘쓰는 것은 힘력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미 이 글자 자체에서 힘을 쓰는 데다가 힘력을 더한 거죠. 힘쓸 무. 힘쓸 무로 구성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업무. 그다음에 사무소. 그다음에 무실력행. 실다움에 실제적으로 힘쓰는 것을 무실력행이라죠. 힘쓸 무. 예. 힘쓸 무. 요 위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뭡니까? 빛 속에서 힘을 쓴다. 안개 무자가 되죠. 안개무. 더 어려운 자 해볼까요? 밑에 세금을 하면 뭡니까? 투구 무자가 됩니다. 투구무. 예. 경주에 그 보문단지에 무장사가 있죠. 삼국 통일하고 난 뒤에 모자를 묻어서 전쟁을 그만하자. 그런 뜻으로 투구를 숨겨놓은 곳, 갈무리한 곳 무장사죠. 자, 힘쓸 무. 무사무는 거칠지와 창가로 구성돼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게 무사다. 힘쓸 무는 힘력과 힘쓸 무의 씀을 빌려서 힘을 쓴다는 것을 나타냈다. 네. 다음 볼까요?
안일미. 갑골문의 자형은 한 나무에 많은 가지와 잎이 달린 모습이다. 본래 뜻은 무성하다이다. 후에 와서 지지의 하나로 가차되었다. 지지는 뭡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할 때 미자죠. 예. 또한 주로 없다, 아니다의 뜻으로 쓰이게 되어 본래의 뜻은 없어졌다. 무성한 나무인데 이게 지지로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양미자죠. 양미로 쓰이고 또 뭡니까? 아니다, 부정의 뜻으로도 쓰였다. 그렇죠? 안일미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죠. 미래. 그 다음 아직 열리지 않았다. 미개인 할 때. 그 다음에 미연에 방지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양미자는 정미년 할 때 미자를 쓰죠. 이 미자가 양미, 안일미. 또 아니다의 뜻도 부정의지만은 아직 뭐뭐하지 않다. 논에 보면 미지유한이라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럴 때 안일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미, 입구와 음을 나타내는 안일미로 구성되어 미묘한 맛을 입으로 느끼는 모양에서 맛보다의 뜻이 됐다. 맛보다는 왜 맛을 봅니까? 확실히 안일미자니까 확실히 알 수가 없어. 이 맛을 확실히 알 수 없어. 그래서 다시 맛을 봐가지고 좀 주의를 드려야 그 맛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잘 만들어진 글자죠. 아직 그 맛의 감각을 모르겠어. 그래서 입으로 다시 맛을 봐야 돼. 그게 만미자라는 거죠. 그래서 맛을 보고 감각을 느끼는 게 미각이 있죠. 맛을 모른다. 무미죠. 무미. 고기 맛, 육미. 그렇죠? 이 만미자. 만미자는 안일미에서 음을 닦고 맛은 입으로 본다. 그런 거죠. 이 안일미자는 무성한 나무를 보던 뭡니까? 상형자에서 아니다의 뜻으로 가차된 자이고, 만미는 입으로 안일미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다. 그렇죠? 자, 오늘 수업 다 했네요. 뭡니까? 물수와 평평할 만. 물이 평평하다. 가득 찼다는 거죠. 찰만이죠. 고기육과 길령자의 반대. 갈래파자의 줄임자죠. 그러니까 몸 안에 가늘게 흐르는 핏줄. 그래서 줄기맥. 그 다음에 새 깃털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털모. 그 다음에 소와 칠목으로 구성되어서 소를 놓아서 키우는 목동. 그죠? 키우는 사람. 그래서 칠목자가 되었다. 다음은 거칠지와 창가로 구성되어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 무기를 들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무사다. 또 그런 뜻도 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칠지 발 모양이 발이 앞으로 나간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무사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음 힘력과 힘쓸무로 구성된 형성자. 힘쓸무, 그대로 힘쓸무자죠. 다음은 아주 무성한 나무 모양에서 안일미, 양미로 가차된 글자다. 그 다음 입구와 안일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러나 아직 입으로 맛을 아주 정확하게 느낄 수 없어. 그래서 맛을 봐야 된다 해서 만미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찰만, 줄기맥, 털모, 칠목, 무사무, 호반무도 무사를 뜻하는 겁니다. 힘쓸무, 안일미, 만미.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